각이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행복한 주말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은 이제 주말 밤이 시작되었을 것이고요. 네, 한국은 이제 주말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번 주말 참 1월 달 들어와서 뭐라 그럴까요? 가열차게 온 힘을 다해서 경기에 임했다고 할까요? 그랬던 한 주와 두 번째 주가 지나고 완연하게 이제 두 번째 주 후반 가서는 숨고르기 양상을 보여주는 한 주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도 그러한 숨고르기 시장이 나타났는데요. 한마디로 표현을 해본다면 빈집에 도둑 들었다. 그러니까 빈집 털이가 된 하루였다라고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에서는 전형적으로 호재가 발산되고 난 다음에 나타난 악재의 일부 등장이 시장을 짓눌렀다라는 점과, 그리고 또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특이하게 보아야 할 뉴스가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사실 뭐 정확하게는 뉴스라기보다도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즉 반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로서는 귀담아 들을 대목이 있다라는 점, 네, 이 부분 오늘 주요하게 여러분들과 나눌 미국 시장 마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월 16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증시 각도기 미국 마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광고를 드리면 저희 증시각도기 에듀캐스트.com의 잃지 않는 쉬운 투자, 네, 이 강의가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크지 않은 돈이에요. 증시 투자에서 배울 수 있는 무언가 중에서는 돈을 크게 들이지 않는 강의 중에 하나죠. 10만원대 강의, 물론 10만원대 끝편이지만 10만원대 강의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첫 번째 단계, 심리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주식시장에서 승리할 수 없다. 그 심리를 가장 극명하게 다룬 강의가 이것이다. 왜? 실전 투자자니까. 네, 저는 애널리스트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기업 분석을 깊이 있게, 파트 분석을 깊이 있게 여러분들한테 거기서 전달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실전 투자자가 가져야 될 기본 덕목, 자, 심리가 준비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지식도 필요 없다라는 거, 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배우실 수 있을 것이고요. 제가 왜 그렇게 현금을 강조하는지, 그리고 또 복리를 강조하는지를 그 강의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여러분의 투자 인생의 기초 단계로 아주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주말 오늘 미국 마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양책이 나왔죠. 어떤 부양책이죠? 바이든의 부양책 1조 9천억 달러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조 9천억 달러로 끝난 게 아니라 내년도 2월 달 정도에는 인프라 투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또 다른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1조 9천억 달러에는 실업수당 확대 및 기간 연장, 그리고 현금 추가 지급 계획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자, 다 나왔잖아요. 또 뭐가 나와? 2월달까지 좀 기다려야 되잖아. 시간이 좀 남았어. 그런 상황에서 뭐가 나왔느냐? 미국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뭐다? 네, 소비 지표예요. 근데 소비 지표가 꺾였습니다. 그리고 또 전일도 나왔습니다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96만 5천 건 나왔는데 이거는 8월 중순 이래 최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팬데믹이 나오면서 실제로 상황들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소비도 꺾였다라는 것이죠. 상무부가 발표한 12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7% 감소했습니다. 팬데믹에서 회복되는 양상이었기 때문에 이 소비가 감소하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었는데 이제 꺾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뭐냐면 호재가 발산이 다 됐잖아요. 이제 부양책 쓰고 뭐 내년 9월 달까지 좀 시간도 있고, 근데 발산이 다 됐어. 그래서 이제 빈집이야. 호재의 빈집인데 호재의 빈집에서 악재가 나타나는데, 이게 옛날에는 호재가 있어 하니까 이런 걸 호재의 광명이 악재의 그늘을 싹 다 누르면서 있었는데 호재의 광명에 해가 졌어. 그랬더니 악재의 암울한 기운들이 확 올라온 것이 오늘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가장 크게 다가오는 뉴스 중에 하나는 중국에서 허베이성이 2,000명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잘못 말했네. 제가 다뉴스가 틀리네, 확실히. 2,200만 명, 허베이성 2,200만 명이 봉쇄됐다고 합니다. 전면 봉쇄.
야, 참 중국 대단하다. 나라, 그러니까 허베이성 다른 나라 사이즈죠. 나라를 그냥 봉쇄해 버렸어. 아, 네, 이런 뉴스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독일 모두 봉쇄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데 프랑스는 전국 통행 금지가 걸렸는데요. 그 기존에는 8시요. 저녁 8시. 근데 저녁이 아니지 이건. 오후 6시로 전국 봉쇄가 시간이 앞당겨졌어요. 이걸 읽으면서 나 회사 갔는데 회사에 퇴근하려니까 봉쇄됐어. 그럼 회사에서 밤새고 그 다음날 또 회사에 시작돼서 집에 가려니까 또 봉쇄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야, 저녁 6시 봉쇄라니 이게 막 네, 지금 그러니까 상황이 그 정도이고요. 그다음에 프랑스 철도도 봉쇄했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독일 철도 봉쇄를 했는데 사망자 수가 사흘째 1000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독일 같은 나라가 유럽에서 의료 인프라가 가장 좋다는 독일 같은 나라가 하루에 1000명이 넘게 죽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다만 한국 맨날 우리 500만, 600, 700 도대체 언제 한 200명 이하로 줄어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외국하고 비교해 보면 진짜 한국은 거의 참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겠습니다만 훨씬 낫네요. 훨씬 좋은 편이네요. 네. 장난 아닙니다. 독일은 딴 나라는 몰라도 독일은 의료 선진국이에요. 근데 이 정도니까 네. 그리고 또 영국은 GDP가 전월 비해서 2.6%나 감소했습니다. 7개월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히 이번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성장이 꺾이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에 이제 활용 전점이 미국의 소비 지표가 꺾였다는 건데 소매 판매가 전월비 0.7% 마이너스가 났고요. 근원 소매 판매는 전월비 1.4%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올라오던 게 이번에 겨울철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게 다 꺾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호재는 발산됐고 호재는 더 이상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말 오랜만에 위험 자산이 꺾이고 안전 자산이 전부 다 쏠리는 현상이 일단 하루짜리죠. 하루짜리가 나타났습니다. 예, 그런 흐름들이 오늘 미국 시장의 주요한 포인트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하나는 생각보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호재라고 보는 우리 백신 있잖아요. 백신의 보급 속도가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지 않게 진전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모두 겹쳐지면서 시장을 빡 하고 짓눌렀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주식시장 사실 빠진 거는 그렇게 큰 폭이 아닌데 주식시장 빠진 이유는 따로 좀 있죠. 에너지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 중국 허베이상 이렇게 되니까 중국이 지금 공장 가동률이 제일 좋잖아. 12월 수출이나 경제 흐름들도 전년 대비 굉장히 좋아요. 전월 대비 좋은 게 아니고 전년 대비 좋아요. 전년에 12월 달은 우리가 아직 코로나19를 확정 짓기 전이잖아요. 이때 막 이제 퍼지고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때는 정상적인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작년 정상적인 상황보다도 중국의 올해 2020년 12월이 훨씬 더 좋았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활성화되어 있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유가 같은 건 좋았죠. 근데 중국이 꺾이니까 유가 어떻게 돼요? 유가 떨어졌죠. 예, 유가 떨어지고 유가가 계속 $50 이상 넘어오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그 러그 숫자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뭐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중국이 딱 꺾이니까 네, 유가 떨어졌죠. 또 하나 은행주들이 실적이 매출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은행주들이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금융업종이 0.97%, 에너지는 무려 4% 빠졌어요. 그러니까 뭐 다우, S&P의 주요 지수들이 주요 종목들이 다 빠바바바박 떨어졌으니까 뭐 지수는 당연히 떨어졌죠. 어느 정도나 빠졌냐면 그 웰스파고 자주 말씀드린 웰스파고는 무려 7.8%나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었고 시티그룹도 6.9%나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빠졌죠. 이렇게 은행주들이 JP모건은 실적이 좋았는데도 좀 빠졌고요. 매출이 별로 안 좋다는 이 회사들은 상당히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자, 미국의 소매 판매가 좋지 않게 나왔는데 다른 지표들은 좀 혼재되어 있습니다. 1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는 79.2로 전월 80보다 떨어졌고요. 뉴욕 연방은행 엠파이어 스테이트 1월 지수는
4.9에서 3.5로 이것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연방준비제도 12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6% 상승한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 어떻게 돼요? 네, 달러도 오랜만에 상당히 큰 폭의 강세를 나타내었고 채권도 오랜만에 큰 폭의 강세를 내었습니다. 채권 먼저 체크할게요. 더블라인 캐피탈의 제프리 건들락, 신채권왕이라고 불리는 제프리 건들락 CEO가 아시아 투자자들의 장기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채 수익률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정점을 찍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항상 채권쟁이들의 채권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 주식쟁이들의 주식에 대한 이야기는 뭐가 깔려있다? 보유 편향이 깔려있다. 보유 편향이 깔려있으면 뭐죠? 슛을 치지 않는다면은 올라가길 바라는 거죠. 네, 올라가길 바라는 거. 그렇다면 그 정도는 감안해서 들으셔야 된다. 이제 이 제플리 건들락은 이제 아시아 투자자들, 그러니까 아시아 은행들이라든가 기금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1%, 1.2% 가까운 10년물 금리는 매력적이다. 그래서 살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최근에 그런 모습들이 좀 드러난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1.2%에 샀다가 그게 뭐 예를 들어 0. 몇 프로 빠지면 계속 살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예, 그건 잘 모르겠어. 너무 채권쟁이의 의견 아닐까 하는 생각도. 근데 전 주식쟁이니까 또 그것도 감안해서 채권하고 주식하고는 약간 뭐 저기잖아요. 개와 고양이잖아요. 서로 뭐 그렇게 친할 일은 없는 사이예요, 사실은. 네. 물론 저는 채권이 필요할 땐 채권 매입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채권 매입은 할 때는 아니라는 생각을 아직까지는 좀 갖고 있는 편이고요. 자, 그리고 달러가 상당한 폭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달러 지수를 보면 90.778로 상당히 큰 폭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뭐 역시 유로 달러가 많이 떨어졌죠. 1.208로 유로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N으로 보면 103.89로 그다지 달러 강세가 눈에 띄지 않아요. 원화는 좀 많이 올랐습니다. 즉 약세를 보였는데요. 다시 지금 요거 수치가 조금 잘된 것 같고, 네, 달러 원은 1,100원 정도, 104원, 1,104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러 위안 6.483으로 뭐 소폭 약세인데, 유로가 약세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유로가 약세인 이유는 이탈리아가 상황이 좋지 않은 것들이 반영이 되었는데요. 이탈리아 연정이 붕괴될 위기가 커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탈리아 국채 수익률이 지난해 10월 이후 최고의 주간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유로화 약세를 이끌어서 유로화 약세가 대폭적으로 일어나면서 달러 강세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오늘 제일 최고 강세는 달러, 그 다음에 이제 N, 그 다음에 유로인데 N과 유로도 차이가 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달러 강세는 유로 약세가 만들어준 작품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오늘 한국 시장 입장에서는 중요한 내용들, 의견들이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것이 있습니다. CNBC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와 비대면 활동이 늘어남 PC에 대한 수요 폭발로 랠리를 펼쳤던 반도체주는 곧 한계를 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비스포크란 곳에서는 반도체 주식그룹에 대한 긍정적인 장기적 전망을 감안해도 현재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과매수된 상태여서 숨고르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따지고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콕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밖에 못 나가고, 지금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프랑스 같은 경우 오후 6시 이후에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이면 할 게 뭡니까? 집안에서 할 게 자녀들하고 놀아주고요, 부부간의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뭐 포도주 한 잔을 나누고, 가족끼리 모여서 차를 나누면서 다양한 이야기, 그리고 건전한 대화, 그리고 가족의 미래, 그리고 같이 모여서 책을 읽는 그런 모습들 상상 안 되죠. 다 핸드폰 보고 있죠. 다 식구들끼리 모여도 핸드폰 보고 있고, 컴퓨터 보고 있고, 패드 보고 있고, 아유 무슨 뭐 대화가 어딨어. 다 그거 보고 있지. 그래서 야 자기야 이거 뭐 할까 해도 반응 없어. 이거 보느라고. 나 이거 조금 있다가 기다려.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죠? 네,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제는 1인 1PC, 1인 1PC야.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텔레비전의 주도권, 채널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냐 했는데, 이젠 다 필요 없고 1인 1PC. 그게 작게는 스마트폰, 크게는 노트북, 이런 식으로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폭발이야. 그건 결국 뭐냐면 코로나가
디지털 디바이스의 수요를 완전히 폭발시켰다라는 건 거의 명확하다. 그리고 딴 데 돈을 못 쓰게 하잖아요. 외식도 안 되고, 옛날에는 외식하거나 또 외식하러 가면 그냥 끝나? 아, 외식하러 가려면 화장도 해야지. 그럼 립스틱도 발라야지. 또 외식하러 가려면 또 뭐야? 옷도 잘 입어야 되잖아. 아니, 매일같이 저녁에 식구들이 모여서, 자, 우리 식구들은 오늘은 저녁 밖에 나가서 먹자. 내일도, 자, 우리 식구들은 모두 밖에 나가서 먹자.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친구들끼리만 먹으면 돼. 보통 외식하고 이런 건 친구들하고도 만나고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고 이게 훨씬 더 비중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옷도 입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쪽이 안 하니까 소비가 그냥 다 없어진 거지. 그러니까 돈을 어디다 써? 돈을 디지털 디바이스에 썼죠. 그러니까 사실 따져보면 반도체, 디지털 디바이스, 이쪽의 수요는 코로나가 폭발시켰다라고 봐도 돼요. 코로나 수혜 주행의 수혜가 디지털 디바이스였죠. 그런데 말씀 여기서 하는 것처럼 코로나가 이제 저물면 어떻게 돼? 오히려 디지털 디바이스, 물론 기조, 사이버라이제이션 된 이 기조는 이어갈 수 있을지라도 지금처럼 쇼티지 국면이 계속 이어질지는 사실 조금 의문이에요. 그 부분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진짜 이야기는 뭐냐면 반도체처럼 시황 산업이 없습니다. 반도체는 정말 시황 산업이거든요.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반도체는요, 좋을 때는 3이 갔다가 안 좋을 때는 마이너스까지도 갑니다. 1이 기준점이면 2도 가요. 근데 마이너스 1도 가요. 이게 반도체예요. 고점과 저점의 가격 진폭이 2배 이상 되는 게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해는 꼭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현재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2분기까지 쇼티지는 거의 확실하다. 그런데 2분기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그건 가봐야 한다. 그건 모르지 어떻게 될지. 코로나가 계속 안 잡혀. 계속 디지털 디바이스 수요가 연장되겠죠. 그러면 뭐 한 분기 정도 연장 더 될 수도 있죠. 그럼 3분기가 피크 유지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건 가봐야 알아요. 그건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피크가 영원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전형적인 사이클 산업이에요. 전형적인 사이클 산업. 그러니까 사이클의 고점에서는 그 다음에 좀 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같이 가지셔야 된다는 건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기억하시면서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이번 주말에는 권순장의 브릿지에서 제가 새로운 바이든 정부 들어오면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과 기대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했고요. 자, 이제 저희가 우리 증시각도의 TV 시청자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일종의 유명 유튜브의 그 허들인 10만 구독자가 돌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특별 게스트들을 초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10만이 도달되면 그 부분에 대한 방송들이 나갈 텐데 잘하면 이번 주에 일부 약간 맛배기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 거는 꼭 들으세요. 저희가 자동차의 신을 모셨습니다. 한국의 자동차의 신. 여러분 아시지만 제가 자동차 하면 빠지지 않잖아요. 저 사실 애널리스트하고 저하고 붙여놔도 저 잘할 자신 있어요. 자동차에 관해서는. 근데 그분 앞에서 정말 초라해졌습니다. 쩔이 된 느낌? 진짜 자동차 신이 왔어요. 그래서 그분과 더불어서 자동차 얘기했는데 그분은 주식과 투자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신 분이라서 막 지르시더라고요. 업계 이야기, 기술적 이야기 막 질렀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도 막 질렀습니다. 그래서 그분 얘기 듣고 나니 좀 조심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야 뭐 그런 얘기 들으면 계속 시장과 연관해서 생각을 하니까요. 그분은 시장 관심 없어. 근데 여러분 기술자들 그리고 테크니션들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왜? 기업들이 주식을 하는 애들이 아니잖아. 기업들은 테크닉을 다루는 애들이야. 테크를 다루는 애들이잖아요. 테크를 다루는 애들이기 때문에 테크에 기반해서 기업의 방향성이 잡히는 거예요. 사실은 인텔이 이렇게 개고생하고 있는 게 뭐예요? 테크가 안 돼서 고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기업의 미래는 일정 수준 테크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잘하려면 주식 시장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이제 금융과 금리, 이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거는 중요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바텀업에서 돈 버는 건 어디예요? 네, 기업이잖아요. 근데 기업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한국 같은 경우와 지금의 상황들은 테크가 아주 중요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테크에 대한 이해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배우셔야 되는데, 이분을 모시게 돼서 정말 행복하고, 10만 구독자 달성 기념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곽상준을 쩌리로 만든, 증시각도기를 쩌리로 만든 투자의 자동차의 신과 대담을 하니까, 그것도 이제 다음 주 정도면 아마 여러분 만나뵐 수 있을 건데요. 다음 주에 기대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독일책방 권순창의 브릿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주말 행복하고 즐겁게 잘 지내시기를 바라보고, 또 주말 여러 콘텐츠로 만나 뵙고 다음 주에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